공작가의 둔재, 회귀하다. 4화 하이에나 남매 2. 날아오는 건풍에 천리는 전신이 굳어버리고 말았다. 차마 피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저 위압감에 눌려 다리를 떨어대는 게 전부였다. 천리의 키만한 검은빛 건풍이 그녀를 스쳤다. 그 순간 천리의 갈래머리 중 한쪽이 바닥에 떨어졌다. 곧이어 천리의 등 뒤로 날아간 건풍이 수많은 나무를 쓰러뜨렸다. 이 소리를 듣고는 있는지 천리는 어안이 벙벙한 채 식은땀만 흘렸다. 마치 망부석이 된 것만 같았다.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멈추고야 천리가 입을 뗄 수 있었다. 어떻게? 천리는 지금 이 상황이 꿈은 아닐까 의심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른팔을 온전히 쓰지 못하던 빈이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막대한 공격을 자신에게 날릴 줄이야. 천리는 확신했다. 만약 이 공격을 맞았다면 자신의 몸뚱이가 두 동강 났을 거라는 걸. 천리는 한참이 지나서야 자신의 바지가 축축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빈의 공격에 놀란 건 천리만이 아니었다. 옆에서 자신의 급소를 부여잡던 빌리 또한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다. 건풍이라고? 차마 빌리는 믿을 수 없었다. 바스콘가에서 10살의 건풍을 쓰는 이는 100명 중 1명꼴이니 말이다. 그런데 그런 건풍을 빈이 사용하는 게 아닌가? 게다가 저렇게 큰 건풍을 쓰는 이를 본 적도 없었다. 빈이 언제처럼 만화, 강함을 추구하는 바스콘가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힘의 원천이다. 보통 건풍을 내보낼 정도면 5급 기사의 수준에 해당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빈 따위가? 빈이 아직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빌리 쪽으로 서서히 다가왔다. 그제야 빌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평소 안이 꼽던 빈의 눈빛이 오늘따라 매섭게 느껴졌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천리와 함께 죽음의 숲으로 사냥을 나서려는 빈을 쫓아왔다. 주변의 눈을 피해 오늘 이 숲에서 빈을 호되게 괴롭혀줄 계획이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겁에 질려 뭐든지 따르는 꼬붕으로서 다른 남매에게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는 용도로 말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 죽음의 숲이 자신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빈은 야릇한 미소로 빌리와 셜리를 번갈아 봤다. 그러곤 쓰러진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를 보며 입을 열었다. 저기 있는 돼지 머리를 누구 제사상 위에 올려줄까? 빌리와 셜리는 빈의 매서운 눈빛에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차마 셜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하지만 빈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검을 들어 올려 매끄러운 검날을 지그시 쳐다봤다. 아니면 그럴 필요 없이 너네 머리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저 돼지보다 못한 머리인데 달고 있어봐야 뭐하겠어. 빌리와 셜리는 엎드린 채로 빈에게 기어갔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빌리와 셜리는 빈의 다리를 붙잡으며 사정없이 빌기 시작했다. 막내야, 진정해. 우리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린 피를 나눈 남매잖아. 빈이 남매라는 말에 인상을 찌푸렸다. 뭐?
피를 나눈 남매? 빈의 불쾌한 기색에 빌리와 샬리가 전신을 떨며 눈치를 살폈다. 어떻게 해야 빈이 진정할지 머리를 굴린 것이다. 허나 이 상황에서 머리를 쥐어짠들 좋은 방법이 나올 리 없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뭘 하면 될까? 빌리와 셜리의 애원에도 빈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간단해. 그냥 목만 내밀고 있어. 검을 쥔 빈이 그들을 향해 힘껏 휘둘렀다. 심장이 철컥 내려앉는 소리. 그와 함께 바닥에 핏방울이 퍼지기 시작했다. 놀란 빌리와 셜리가 목청이 찢어져라 고통을 호소했다. 빈은 여전히 싸늘한 표정으로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목을 노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빌리와 셜리는 울상인 표정으로 자신의 팔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가로로 그어진 붉은 상처가 있었다. 적어도 수녀는 오른손으로 무기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빌리와 셜리는 고통의 신음을 흘리며 반대쪽 손으로 피가 흐르는 곳을 붙잡았다. 빈은 눈을 내리칸 채 검을 쥐며 고민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빌리와 셜리가 재빨리 빈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젠 다시 너한테 안 덤빌게. 뭐든지 할 테니까 살리만 줘. 바닥에는 흥건히 피가 흘렀고 빈은 무심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눈물을 흘리는 빌리와 셜리가 두 손을 싹싹 빌고 있었다. 끝내 빈이 검을 거두자 빌리가 입을 열었다. 막내야, 고마워. 물론 빈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 단지 그들을 상대로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처럼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전생처럼 매번 당하는 신세가 될 게 뻔했으니 말이다. 전생의 저들의 괴롭힘에 비하면 이 정도는 정당방위였다. 두 눈이 부은 빌리와 샬리를 보며 빈이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분명 뭐든지 한다고 했겠다. 빌리와 샬리는 살기 위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빈의 표정에 불안감을 느낀 그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다. 잠시 후 두 바위 사이로 커다란 짐승의 송곳니가 고정되어 있었다. 빌리와 셜리가 왼손에 검을 쥔 채 그것을 분주히 갈기 시작했다. 평소에 쓰지 않는 왼손이다 보니 어색했지만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마치 비를 쫄딱 맞은 생쥐꼴이다. 기진맥진한 빌리와 셜리가 숨을 헐떡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팔을 움직였다. 송곳니를 어찌나 밀었는지 그들의 손바닥이 터질 듯 붉어져 있었다. 빌리는 붉어진 두 손을 펼치곤 입김을 불어댔다. 명문 가문인 자제인 우리가 어쩌다 돼지 빼나가는 신세가 된 거야. 빌리의 말에 셜리가 답했다. 이러다 우리 뼈가 먼저 갈리겠어. 이걸 대체 어디에 쓴다고. 고개를 숙인 셜리가 뜨거워진 손을 바라봤다. 어느덧 손에는 물집이 잡혀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따끔한 고통에 셜리가 콧소리를 넣으며 앙탈을 부려댔다. 아, 어떡해 오빠. 이것 봐, 물집 잡혀. 아, 이 손으로 어떻게 시집을 가. 빌리는 셜리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차피 손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잖아. 야! 한치의 거짓도 없는 빌리의 솔직한 발언에 설리가 소리쳤다.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들은 빈이 다가왔다.
빈의 눈이 그들이 갈아 넣은 송곳니를 향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그럼 다음 과제. 뭐? 다음 과제? 또 있다고? 빈의 말에 눈을 부릅뜬 빌리와 셜리가 당황했다. 허나 싸늘한 빈의 눈빛을 보자 수그러들고 말았다. 왜? 싫어? 아니, 해야지. 좋지. 빌리와 셜리가 표정 관리를 하며 미소를 띄었다. 그렇게 빈이 그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는 그때였다. 갑자기 빌리와 셜리가 디딘 지면이 꺼져버렸다. 땅 밑에 들어간 빌리와 셜리가 허리를 부여잡으며 곡소리를 냈다. 이거 뭐야? 다름 아닌 빈이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를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다. 빈은 땅 밑에 들어간 그들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오늘은 여기서 푹 쉬려고 이놈들이 좋아하는 것도 가득 넣어놨으니 말이야. 그제야 상황을 인지한 빌리와 셜리가 이를 악물었다. 빈, 너 이 자식.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빈은 그런 이들을 보며 여유롭게 입을 뗐다. 먼저 어긴 건 너희들이라고. 그럼 수고. 빈이 고개를 돌려 발을 내딛자 빌리와 셜리가 소리쳤다. 어딜 가는 거야? 당장 안 꺼내? 빌리와 셜리가 말을 내뱉기도 잠시 이내 입이 닫히고야 말았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100여 마리의 개미들 때문이었다. 이건 톱날개미. 톱날개미. 길이가 2.5cm까지 자라며 가장 위험한 개미 중 하나였다. 이 개미의 독침은 출산에 맘먹는 고통을 주며 꿀벌의 침에 쏘인 것보다 30배나 더 큰 고통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톱날의 살이 뜯겨져 나가는 것으로 비유해 톱날개미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톱날개미들이 서서히 다가오자 그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말았다. 곧 수많은 톱날개미가 온몸을 휘저었고 빌리와 셜리가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목이 찢어지라 소리치고 말았다. 플랜테일성 내부 성벽 근처에 위치한 대장간. 벽에 다양한 무기가 가지런히 걸려있고 주변의 작은 불가루가 반딧불처럼 흩날렸다. 구석에는 돌로 만들어진 커다란 화로가 눈에 띄었는데 오늘도 이곳 대장간에선 어김없이 망치질 소리가 들려왔다. 젖은 머리에 붉은 얼굴을 한 빈이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오른손에는 대장간용 쇠집게, 왼손에는 망치를 들고 혼신을 다해 내리찍었다. 그 모습에 대장간 주인인 이토스가 넋을 놓고 말았다.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성인 이토스는 빈을 보자 한눈에 알아차렸다. 그가 제작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규칙적인 소리에 절제된 움직임. 철이 부드럽게 움직이더니 어느새 검의 형태를 띠었다. 빈은 손풀기에 불과했지만 이토스는 저도 모르게 입을 쩍 벌렸다. 어떻게? 10년을 넘게 제작을 해온 이토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고작 10살 된 아이가 자신과 맞먹는 숙련도를 자랑하는 게 아닌가. 어쩌면 빈의 실력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토스는 눈치를 살피며 빈에게 조심스레 얘기했다. 공자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야 좀 제가 잘하는 걸 찾은 것 같은데요. 예? 예. 빈의 말에 이토스가 떨떠름하게 입을 뗐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잘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타고난 수준이다.
빈의 제복이 점점 쇳가루로 뒤덮일수록 이토스의 마음은 점점 불안감을 뒤덮였다. 자칫 잘못해 다친다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올지도 모르니 말이다. 반면에 빈은 흐뭇한 미소로 화로에 달궈진 마물의 송곳니를 봤다. 곱게 벼려진 송곳니를 보고 있자 땀을 흘리던 빌리와 셜리가 떠올랐다. 개똥도 쓸 데가 있다더니. 물론 빈이 완벽하게 만족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일반인이 손본 것 치고는 준수한 편에 속했다. 살고자 하는 마음에 열심히도 한 모양이다. 빈은 화로 속의 검을 지그시 내려다봤다.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면 육급 마음을 치고 탄소량도 적당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높은 등급의 무기를 제작하는 데는 탄소량과 관련이 컸다. 탄소량이 많으면 단단하고 강한 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반면에 깨지기 쉽다는 단점도 존재했다. 따라서 적당한 양의 탄소가 중요했다. 이 적당한 탄소를 가진 재료가 바로 마물의 뼈와 이빨이다. 보통 마물의 등급이 높아질수록 최적의 탄소량을 자랑했다. 빈은 오랜만에 제작에 기분이 들뜨기 시작했다. 이제 좀 쓸만한 검이 생기겠는데? 빈은 화로 속 검을 보자 한 걸음 더 루미나르에 가까워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명검만 보면 환장하는 누군가가 떠올랐다. 바로 자신을 죽인 존재이자 그랜드가의 가주 헬던이다. 그는 명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기로 유명했다. 헬던은 자신이 마음에 든 명검을 보면 주인을 죽여서라도 그 검을 빼앗았으니 말이다. 일부는 그가 검에 미쳐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빈은 한 가지 확신했다. 만약 루미나르가 세상에 알려지면 반드시 녀석이 날 찾을 거야. 아니면 내 쪽에서 먼저 건드려도 되고. 빈은 헬던을 떠올리며 오른손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오른손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빈은 각오에 찬 눈빛으로 이를 악물었다. 이번엔 루미나르의 칼끝이 네 놈을 향할 것이다.